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대화는 즐겁고 서로 웃으며 안부를 물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차 안이나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지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저렇게 앞서가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오늘 하루 내가 느꼈던 작은 행복들이 갑자기 초라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일까요? 아니면 내가 정말 부족해서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감정을 단순한 질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못나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마음속에서 아주 정교하게 작동하는 열등감이라는 심리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감정, 그 이유를 모르면 반복됩니다. 이 채널은 현대인의 감정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합니다. 고요한 마음 쉼터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유독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까? 모든 사람 앞이 아니라 딱 그 사람 앞에서만 내 인생이 갑자기 초라해지는 느낌, 왜 하필 그 사람 앞에서만 그럴까요?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을 다음에 만났을 때 지금과는 조금 다른 감정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오늘은 크게 4가지 흐름으로 이야기를 풀어볼 겁니다. 첫째, 열등감이 생기는 구조. 둘째, 왜 누군가는 흔들리고 누군가는 흔들리지 않는가. 셋째, 우리 뇌가 열등감 앞에서 멈춰버리는 이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감정을 내 편으로 돌리는 방법.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비교해서 열등감이 생긴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비교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비교하도록 설계된 존재입니다. 원시시대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과 힘, 속도, 능력을 비교했습니다. 그래야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비교는 생존 본능입니다. 문제는 비교 자체가 아니라 비교의 결과를 자기 가치로 해석하는 순간입니다. 직장인 A씨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A씨는 평범하지만 성실한 사람입니다. 적당한 연봉, 안정적인 직장, 나쁘지 않은 커리어. 스스로를 그래도 괜찮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벤처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상장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순자산 수십억. 그 순간 A씨의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그 순간까지 괜찮았던 인생이 갑자기 실패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친구는 단지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을 뿐입니다. A씨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연봉이 갑자기 줄어든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커리어가 무너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내 인생이 초라해 보일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A씨가 그 친구를 자신의 새로운 기준점으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열등감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순간 열등감이 시작됩니다. 열등감은 상대가 뛰어나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할 권리를 아무도 모르게 상대방에게 넘겨버렸을 때 생깁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만났던 사람 중에서 나를 괜히 작아지게 만든 사람이 있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 때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존감 기준점이 그 사람에게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비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무너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자존감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내재적 자존감입니다. 내 기준이 내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를 떠올려 보세요. 바람이 불어도 옆에 더 크고 강한 나무가 있어도 뿌리가 깊으면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재적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성공을 보면서도 나는 나대로 잘하고 있다는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외재적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외부 조건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연봉이 얼마인지,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SNS에서 얼마나 인정받는지, 이런 조건들이 자존감의 기준이 되면 비교 대상이 바뀔 때마다 자존감이 함께 흔들립니다. 심리학자 크로커와 울프가 2002년에 진행한 연구에서는 자존감을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사람일수록 사회적 비교 상황에서 우울감과 불안이 크게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존감이 타인의 평가에 묶여 있을수록 열등감을 더 강하게, 더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유독 나를 작게 만드는 그 사람은 사실 나의 약점을 건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존감이 묶여 있는 기준을 건드리는 사람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독 작아지는 그 사람 앞에서 어떤 기준이 흔들리고 있나요? 연봉일 수 있습니다. 커리어의 속도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을 찾는 것만으로도 열등감의 정체가 훨씬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열등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뇌의 위협 감지 시스템입니다. 누군가 나보다 앞서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밀려나는 건 아닐까? 원시시대의 집단에서 밀려난다는 건 곧 생존의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우리 뇌는 자동으로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스스로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의욕이 사라집니다. 프리랜서 B씨의 이야기입니다. B씨는 어느 날 퇴근 후 습관적으로 SNS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업계 사람이 큰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봤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가슴 한쪽이 묘하게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계획해뒀던 작업들이 손에 잡히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하지 뭐.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보고 슬럼프라고 합니다. 혹은 게으름이라고 하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상태를 자아 동결이라고 설명합니다. 열등감이 너무 강하게 올라와서 뇌가 행동 스위치 자체를 꺼버린 상태입니다. 어차피 해봤자 저 사람만큼 못할 텐데 괜히 시작했다가 또 상처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이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더 이상의 상처를 막으려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슬프지만 이게 우리 뇌가 선택하는 방어 기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본 날 이상하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열등감이 자존감을 압도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을 없애려고 합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질투하는 내가 부끄러워. 빨리 잊어버려야지. 하지만 감정은 억누를수록 더 독해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억제의 역설 효과라고 부릅니다. 어떤 생각을 하지 말라고 명령할수록 그 생각은 오히려 더 자주 떠오릅니다. 지금부터 절대로 핑크색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 말을 들은 순간 핑크색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열등감을 없애려 하지 말고 신호등처럼 읽는 겁니다. 열등감을 느끼는 순간 이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지금 저 사람의 무엇이 부러운 걸까? 이 질문 하나가 열등감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상대방의 성과나 실력이 부럽다면 그건 성장 욕구입니다. 내 안에 발전하고 싶다는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신호예요. 상대방의 인간관계나 인기가 부럽다면 그건 소속 욕구입니다. 나도 따뜻한 연결과 인정을 원한다는 신호예요. 상대방의 여유롭고 느긋한 삶이 부럽다면 그건 휴식 욕구입니다. 내 삶에 쉼과 여백이 필요하다는 신호예요. 열등감은 내가 못나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싶은지를 가장 솔직하게 알려주는 신호등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엉뚱한 곳에 쓰는 겁니다. 상대를 시기하거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데 쓰는 거죠. 하지만 그 에너지의 방향만 조금 바꾸면 열등감은 나를 갉아먹는 감정에서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연료로 전환됩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등감 자체는 병이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열등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열등감조차 느끼지 않습니다. 열등감은 못난 감정이 아닙니다. 내 기준이 잠시 밖으로 이동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떠오른 사람이나 상황이 있으셨다면 그거 괜찮습니다. 그 감정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아직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다음에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워진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기준이 잠깐 밖으로 나갔었구나. 그리고 다시 내 안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자존감은 남보다 뛰어난 상태가 아닙니다. 어제의 나보다 오늘 딱 한 발짝만 더 나아가려는 나 자신과의 작은 약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타인의 화려하게 편집된 삶과 여러분의 편집되지 않은 진짜 일상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지 마세요. 그건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감정의 원인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다면 구독해 두시면 다음 감정 분석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감정을 분석하는 채널 고요한 마음 쉼터였습니다.